안녕하세요. 델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진 곳에서 혼자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해외 선물 경력은 좀 되지만 누군가를 리딩하거나 할 실력은 없습니다. 제도권 경력도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네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이 해외 선물, 그러니까 해외 선물만 아니라 주식을 하던 코스피 선물 옵션을 하던 제도권 밖에서 개인 투자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외로운 일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인데요. 저 또한 개인 투자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몇 번 검색해 봤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퓨처스 트레이딩 라이브를 검색해 봤는데 이 요즘 유명한 이 데이브 포트너이가 있죠. 이 사람 이야기는 완전히 코미디더라고요. 그리고 코미디인데 좀 저질 코미디, 욕도 아주 난무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그 외에도 딱히 마음에 드는 그런 유튜브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해외 선물을 검색해 보니까 더욱 가관이었어요. 이 박호두라는 유튜버가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좀 들어보니까 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건 해외 선물을 갬블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그렇게 사용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Trading is not a gamble, but a serious business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코드라는 분은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호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랬더니 저에게 그럼 네가 유튜브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 유튜브를 듣는 거랑 만드는 것은 완전 다른 일이었습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될 정도로 큰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편집자를 수소문해야 되고요. 물론 제가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편집에는 조금 서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콘티를 짠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든 일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소모성 콘텐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노력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런 거를 누군가 본다는 게 제 마음으로는 참 거북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디지털 쓰레기를 생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만든 쓰레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 잡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부끄럽지 않나요? 물론 이제 계속 대중성을 추구해서 언젠가 BEP를 넘어가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 그런 디지털 쓰레기를 생산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책을 쓰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독특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들을. 저도 개인적인 경험들을 책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42인데 참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어, 내가 과연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뭐 너가 겸손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저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도 참 내가 여기다 남긴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대 시절에는 이 블로그가 태동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참 좋은 블로그들이 많았어요. 자기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영양가인 정보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좋은 영향도 받았고 또 정보도 많이 얻었죠. 근데 그렇게 들여서 만든 컨텐츠에 대한 어떤 리턴이 너무 적었습니다. 광고 수입 외에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광고 수입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컨텐츠를 계속 양산하려고 한다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이 정보를 가공해서 전달을 할 때 상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블로그를 보지 않죠. 다 소위 이제 때가 탔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블로그를 별로 보지 않아요. 대신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뭔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디지털 쓰레기인지 영양가가 있는 것인지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해줄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제 컨텐츠가 정말로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저희 글을 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선택되어진 게 이어진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쓰레기만 올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몇 천억 개의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컨텐츠 중에서 제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뭐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검색을 해서든 제가 선택받아서 끝까지 재생이 되어진다면 그래도 나쁜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과 관련해서는 질적으로도 양호하고 비즈니스 면에서도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닌데, 이 3프로TV라는 채널을 제가 검색하게 되는데, 김동완 씨와 그리고 정영진 씨 그리고 이진우 씨가 이렇게 세 분이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주식 컨텐츠예요. 주식 플러스 경제 관련 컨텐츠인데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또 비즈니스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갈 길은 많겠지만 그런 좋은 컨텐츠가 있는가 반면에 해외 선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런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선택을 언젠가 받게 될 때까지 차근차근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된 콘텐츠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선물 트레이딩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주식해서 망하면 코스피 선물을 한다. 코스피 선물에서 망하면 코스피 옵션을 한다. 코스피 옵션에서도 망하면 해외 선물을 한다. 그것도 망하면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 마포대교를 찾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희한한 게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전 주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전 주식에서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에서도 나름 뭐 크게 했어요. 예. 그런데 해외 선물은 하다가 참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3년 전부터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세금이 제가 뭐 1, 20억씩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고 또 제 트레이딩도 한번 라이브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이길 8시예요. 그래서 풀타임 라이브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이즈 오픈타임부터는 자리를 하고 적어도 0시부터 이길 5시 30분까지는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는 그 유튜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피곤해서 그렇겠죠. 근데 저는 시간대가 이 시간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외 선물 거래에 대한
이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해외 선물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한 금액을 전부를 잃고도 더 잃어서 부채를 얻게 될 수 있고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잘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감정의 기복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을 손가락으로 잘못 내릴 수가 있겠죠. 분명히 머리로서는 그게 아닌데 하지만 손가락으로 익스큐션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수익을 냈지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또 수수료를 비트하는 이익을 1년 동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해외 선물을 하실 분들은 제 컨텐츠를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